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넥스의 전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이넥스는 지금 엔비디아 한국 총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엔비디아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약간 좀 딱딱하긴 한데요.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테슬라 카드하고 그 다음에 DGX 관련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제품군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제품군이 몇 가지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는 가장 많이 보시는 지포스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가정이나 이런 데서 게임 같은 걸 하는 그런 제품을 지포스 카드라고 하고요. 중간에 왼쪽에 있는 쿼드로,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 기업에서 쓰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쿼드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D 맥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오토캐드라든가 그래픽 작업들을 하는 그런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쓰는 카드를 쿼드로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서 고속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가 이 테슬라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그라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인베디드나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카드를 티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중에서 테슬라 카드 위주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의 발전, 어떤 코드 네임인데요. CPU가 하스웰, 브로드웰, 스카이레이크 이런 식으로 제품군이 있듯이 엔비디아 제품군도 세대별로다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나온 게 이게 코드명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페르미, 케플러, 맥스웰 나왔고요. 현재 지금 시판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파스칼하고 볼타라는 제품군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주로 P100, P40, P4 이렇게 P로 시작하는 것들은 파스칼 칩 기반의 카드고요. V100이라고 하는 이 볼타의 기반의 이제 카드가 V100 제품입니다. 카드는 보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PCI 타입이 가장 일반적인 일반 렉 서버에다가 후면에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CI 인터페이스를 해서 양방향 32G로다가 시스템 내에서 통신하는 카드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 파스칼부터 새로 나온 타입인데요. SSM2 타입이라고 해서 이게 PCI 방식이 아니라 전용 보드에다가 꽂혀갖고 나오는 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I 카드는 일반 서버라든가 아니면 리테일에서 이렇게 OEM으로 받거나 또는 저희 같은 총판을 통해서 PCI 타입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 XSM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꽂혀갖고 나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꽂혀갖고 나온 이제 서버가 DGX 서버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블레이드 서버에 꽂히는 카드가 메자닌 카드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6가 붙는데 P6 그러면 보통 메자닌 카드가 꽂히는 카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GPU가 할 때 CPU하고 GPU하고 따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할 때 CPU가 전반적으로 관할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거나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연산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이제 GPU 쪽으로 넘겨가지고 GPU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연산한 결과를 CPU가 넘겨받아가지고 나머지 파일을 라이트한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로 송신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면 CPU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어가 많으면 20개 또는 22개 한 소켓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CPU는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기보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어하고 또 일부 남는 기능으로다가 일부 기능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GPU 같은 경우에는 제어나 이런 쪽보다는 여러 가지 CUDA 코어로
이루어져서 주로 계산만을 집중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보통 파스칼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볼타로 들어가면 한 5,000개 정도의 쿠다 코어가 있게 됩니다. GPU의 성능 부분인데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하고 이 GPU하고 성능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많이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CPU하고 GPU하고 성능이 얼마큼 차이 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보통은 GPU가 이전 세대, 그러니까 파스칼, 만약에 새로운 볼타가 나왔다면 그 이전 세대인 파스칼과 얼마나 더 빠른지, 이게 주요 이슈인 거고, 이 CPU하고 성능을 비교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은 스트롱 CPU하고 패스트 GPU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CPU가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 봐야 CPU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클락이라든가 또는 그 다이에 탑재할 수 있는 코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다른 신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는 기능, 뭐 가상화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CPU의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돌릴 수 있는가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두 개가 연동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GPU의 주요 용도가 뭐 아시겠지만 HPC라는 전통적인 그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그 연산 쪽 하고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AI하고 이 두 가지 용도로다가 GPU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는 뭐 한 9대 1 정도로다가 AI의 이 GPU가 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왼쪽에 보시는 HPC는 전통적인 뭐 그런 연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CPU 하나 갖고 계산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CPU를 쓰기 위해서 여러 서버에다가 하나의 클러스터로다가 엮어서 하는 그 연산 부분인데요. 요거를 각 서버에다가 GPU를 꽂아가지고 그 GPU가 각각 나눠서 연산을 하자는 부분으로 해서 H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인데 AI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닝 훈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퍼런스라고 추론을 하는 부분으로 두 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가 많습니다. 특징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 그다음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어떤 정답을 찾는 한 번 돌리고 나면 정답이다 이러는 라긴보다 그 여러 번을 훈련을 그 연구자들이 여러 번 훈련시키면서 그 적정한 그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을 한 것들을 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라도 계속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모델이 있습니다. 뭐 가중치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델을 갖다가 일반 디바이스, 모바일이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든 뭐 CCTV든 자동차든 이런 인퍼런스 장치에다 옮겨가지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그리고 여기서 또 서비스를 실행하다 나온 데이터를 다시 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돼 있고요. 여기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마다 그 GPU가 쓰는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왼쪽에 나타난 부분이 이제 HPC나 트레이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서버라든가 GPU고요. 이제 오른쪽이 인퍼런스 쪽에서 사용되는 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트레이닝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테슬라 V100을 거의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V100이라는 카드로 서버를 엔비디아가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DGX입니다. 그래서 DGX 스테이션 또는 1 현재 나와 있고요. DGX2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타이탄 V는 일반 소비자용인데요. 약간 뭐 중간쯤인 제품입니다. 일반 지포스도 아니고 이게 테슬라도 아니고 중간에 연구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타이탄이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인퍼런스 쪽에서는 테슬라 뭐 약간 전력이 좀 적게 들고 한 테슬라 뭐 P4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나올 그 T4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PX,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티그라에서 인베디드에 들어가는 제슨이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스펙인데요. 이게 적어놓고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나타내는 부분이 현재 지금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구분을 하자면 P100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40이 있고 뭐 P4하고 T4, 그 다음에 V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P100, 보통 이 GPU를 할 때는 그 성능을 나타낼 때 보통 그 테라플롭스라는 기준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이는 FP64라는 부분이 64비트 연산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64비트 연산 속도가 뭐 AI 쪽에서는 거의 지금 32비트 또는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HPC 쪽에서 위주로 그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에서 HPC 쪽에서 연산을 할 때 그 FP16을 쓰고 있고요. 딥러닝에서는 보통 FP32,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그것도 내려서 FP16이라고 해서 FP16에 대한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 트레이닝 할 때 카드를 고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그 쿠다 코어가 몇 개고 그 각각의 성능이 얼마인지가 이제 FP64, 32, 16에서 나타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도 그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한 번 트레이닝을 할 때 만약에 메모리가 작게 되면 여러 번 나눠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메모리가 많다 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훈련 시간이 짧아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추천하는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V100 같은 경우에는 HPC나 AI 쪽에서 그 대규모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V100 같은 경우는 가상화 그리드 할 때도 이 V100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쪽 V100을 그리드 쪽에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T4나 P4 같은 경우는 인퍼런스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CPU하고 GPU를 썼을 때 그 성능을 비교한 장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 보이시는 CPU만 갖고다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요. 레지넷 50으로다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한 25일 정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GPU 한 대를 P100을 썼을 때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빠른 4.8일 정도가 P100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볼타 V100으로 썼을 때는 이거에 다시 한 4배 정도 빠른 한 30시간이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PU 한 대 갖고 하는 성능이고요. 요거를 그 8개를 묶은 DGX1 서버 같은 경우는 할 경우에는 이게 4시간 정도의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256개로 하면 이제 14분이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AI의 트레이닝은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도 과학자들이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계속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이 완료된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 딥러닝의 추세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장표에 알렉스넷이라고 2011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알렉스 카잔스키라는 사람이 알렉스넷이라는 거로다가 딥러닝을 최초 할 때 모델 부분입니다. 요 정도 돼 있다가 현재 이게 점점 그 트레이닝의 그 깊이랄까 모델이 복잡해져서요. 현재 인셉션 V4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렉스넷에 비해서 한 350배 정도의 모델의 깊이가 더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에 대한 그 기존 하드웨어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를 개선하고자 이제 한 개 갖고는 뭐 GPU 한 개 갖고는 트레이닝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개로 하자는 거, 그러니까 GPU 하나에 대한 성능을 높이자, 그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개로 병렬 처리하자, 그다음에 그걸 여러 개의 서버로다가 분산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DGX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서버가 한 3가지 됩니다. 스테이션하고 1, 2인데요. 이 DGX 스테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일반적인 워크스테이션처럼 생겼는데요. 이 부분의 특징이 볼타 V100을 4개를 그 탑재한 서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센터에다 넣기보다는 일반 그 연구자들의 데스크탑에다가 그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면 순행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GPU 서버라는 게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음도 심한 편인데 이거는 지금 냉각을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자들이 뭐 데이터 센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서버가 DGX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GPU가 V100이 4개 있고요. CPU는 1개 들어있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DGX부터는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 박스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거를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 그 다음에 지원 부분까지 엔비디아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보통 우분투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NGC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뭐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에서 그 GPU의 그 테슬라 카드 또는 DGX1에서 돌아가는 그 텐서플로우라든가 또는 뭐 카페2, 파이토치 같은 이미지를 갖다가 뭐 만들어 가지고 올려두는 데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도커 이미지를 받아다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 특징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이거를 그 엔비디아가 만들 때 속도랄까 성능 같은 것들을 그 최적화해서 이미지를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 그거를 엔비디아 테슬라 카드에서 실행을 했더니 속도가 안 난다면 그러면 그 버전은 빼버리고 그 속도가 나을 수 있는 버전으로다가 이렇게 최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말아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이미지가 발표되고 있어서요. 이 테슬라 카드에서 이 이미지를 받아다가 바로 그냥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DGX인데요. 이게 DGX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3유짜리 서버입니다. 무게는 한 60kg 정도 되는데요. 이 DGX1은 파스칼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파스칼부터 나온 이유가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I 방식으로다가 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PCI가 뭐 4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PCI 3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양방향으로 32G라는 게 굉장히 그 속도적인 그 제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엔비디아가 NV링크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GPU에다가 그 I/O를 그 성능을 개선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GPU당 그 6개 NV링크를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각 링크당 50G로 해서 전체적으로 GPU 하나당 300G에다가 양방향 대역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PCI의 32G에 비하면 300기가는 좀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DGX1에 이런 식으로 그 SSM 타입의 8개의 GPU가 16기가 또는 32기가의 GPU가 8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U는 인텔 거를 쓰고 있고요. 내부 토폴로지 부분인데요. 이 DGX1에는 인피니밴드도 4장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CPU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PCI 스위치로 해서 어차피 인텔은 뭐 이런 NV링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차피 PCI 방식을 타야 되고요. PCI를 기준으로 해서 GPU하고 그 다음에 NIC라고 했던 인피니밴드 카드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해서 GPU 2개가 NIC 하나, 인피니밴드 하나, 또 GPU 2개가 인피니밴드 하나, 뭐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엔비디아 SMI하고 토퍼 -M 치면 어떤 식으로 GPU가 연결되어 있는지, CPU를 넘어가서 통신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그 PCI 같은 데 있는지를 보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DGX2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대부분의 GPU가 8개가 최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 서버에 GPU 8개를 갖다가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더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인피니밴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백지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 서버들을 갖다가 병렬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그 16개까지 한 서버에서 16대까지를 한꺼번에 지원을 하겠다는 게 DGX2 부분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두 대의 DGX1을 쓰는 거와 한 개의 DGX2를 쓰는 거에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무래도 분산 처리를 하다 보면 약간의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뭐 성능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에 좀 분산 처리를 위해서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나온 게 DGX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GX2는 지금 볼타 32기가가 16장이 꽂혀 있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은 이제 MV 스위치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PCI 방식을 통해서 GPU들이 연결했고 MV로 연결됐다면 DGX2는 가장 큰 특징이 MV 스위치로다가 연결을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GPU가 16개가 들어있고요. 요게 이제 MV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으로 마치 예전에 서버가 있고 그게 스위치, IP 스위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신을 진행하는 것처럼 뭐 GPU 0번이 GPU 8번을 통신할 때 GPU 7번과 15번이 동시에 통신하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MV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1하고 2하고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GX1은 이제 GPU가 8개라는 부분이고요. 요게 그 GPU하고 GPU 갈 때 요 보시는 6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 화살표를 세 보시면 그 6개가 나옵니다. 하나에 50G씩인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이브리드 큐브 메쉬라고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건너서 했고 이거를 최적으로 니클이라는 걸 사용해서 방향을 찾는다면 왼쪽에 보이시는 그냥 DGX2는 그냥 완전히 자기 전용 차선을 갖고 있는 그 GPU와 GPU 간의 전용 차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DGX1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 최적의 방향을 니클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통신할 건지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DGX2 실물인데요. 아직까지 뭐 상용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곧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게 10U짜리입니다. 전체 크기가 10U고 이게 10,000W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106, 150kg 정도 돼서 저도 한번 밀어봤는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 DGX2 서버입니다. 그 내부가 뭐 여기 보시겠지만 그 테슬라 V100 32기가가 2개가 보드로 나눠서 8개씩 나눠져 있고요. 그게 그 MV 스위치 형태로다가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CPU는 뭐 스카이레이크 2장이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가 1.5테라고요. 그리고 MV 스위치로다가 전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SSD도 NVMe로다가 30테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펙상인데요. 뭐 스펙상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DGX1이 성능이 한 1페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GX2가 그 2페타 정도. 물론 뭐 8개짜리와 16개짜리니까요. 뭐 산술적인 성능은 그 쿠다 코어라든가 이런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는 딱 2배인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실제 성능으로 들어가면 그 단순히 2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GX1 2대보다는 DGX2 한 대가 좀 더 그 MV 스위치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을 낸다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DGX1 2대를 그 분산으로 처리할 때보다 한 대의 DGX2에서 처리할 때 기존의 성능, 그러니까 DGX1 성능보다 한 2배 정도를 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MV 스위치 어차피 그러니까 DGX1은 MV 링크라는 거를 발표하는 시스템이 DGX1이고요. DGX2라는 거는 MV 스위치라는 거를 발표했던 최초의 장비인 거고 이게 기존의 그 MV 스위치를 이용해서 DGX2 2대를 엮은 것보다 성능을 좀 더 낸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